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적들이 허위 정보를 통해 민주주의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미한동맹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 북한에 대한 확고한 대응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등 3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AI 등 기술의 발달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보건력 있는 정보 환경 구축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 세력 등에 의한 허위 정보 전파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Revitalizing democracy will also require us to shape a technological future that's inclusive, that's rights-respecting, directed at driving progress in people's lives. As authoritarian and repressive regimes deploy technologies to undermine democracy and human rights, we need to ensure that technology sustains and supports democratic values and norms. 블링컨 장관은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의 진지한 토론을 막는 거짓의 홍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외국 적대 세력들의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틀에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날 축사를 통해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환영 오찬 회담을 갖고 미한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환영하며 미한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를 지속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3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으며 군은 이를 즉각 추적, 포착해 감시했고 미국, 일본 측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17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발사들은 최근 몇 년간 다른 탄도미사일의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미한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하는 등 북핵, 북한 문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으며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특별대표들이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하마모토 유키야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미국의 정방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강하게 규탄했으며 미한일 세 나라는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죽음을 감내하며 핵 선제 사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1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선제 사용할 것인가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서 김정은이 자기도 죽음을 감내하고 거의 자살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대량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이어 북러 군사 밀착 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는 6,700여 개라고 최근 밝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300여 개가 더 늘어 컨테이너가 7,000여 개가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계획과 관련한 러시아 기자의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살상 무기나 장비, 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고 미국이 일부 탄약 비축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한 적은 있으며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정책은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서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때 꼭 필요한 숫자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미국이 매년 국방 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명시하고 있고 한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제4차 군축 비확산 협의회의와 제2차 우주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와 군축 비확산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종권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과 호주의 바네사 우드 군비통제 반확산 대사가 군축 비확산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북 제재 이행 등 국제 및 영내 차원의 군축과 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진 우주정책 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 무대에서 우주 안보 규범과 민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주의 안보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 비확산 협의 및 우주정책 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관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